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재산이 1년 사이 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평가액 변동과 아들의 독립이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40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격전지인 춘천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에는 3명의 후보자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지역적 특색이 다른 선거구인 만큼 후보자들의 공약 선택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적 100여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춘천으로 들어왔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근로자 송출 중단 결정으로 걱정이 컸던 농가들은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이제는 농촌에선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이죠. 농번기를 맞아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춘천에 들어왔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근로자 송출 중단 결정으로 걱정이 컸던 농가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캐리어를 든 외국인들이 줄지어 건물로 들어섭니다.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신체 검사와 마약 검사, 입국 설명회가 이어집니다. 캄보디아에서 춘천까지 꼬박 하루가 걸리는 고단한 일정을 마쳤지만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ខ្ញុំមកដល់ទឹកដីកូរ៉េមានអារម្មណ៍ប្លែកហើយសប្បាយចិត្តហើយខ្ញុំនឹងខំប្រឹងធ្វើការឲ្យអស់ពីសមត្ថភាពរបស់ខ្ញុំ 3월에 진행된 1차 계절 근로자 입국 인원은 145명. 이들은 기본 5개월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일하게 됩니다. 농민들은 일손 구할 걱정을 덜었습니다. 요즘에 진짜 계절 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 져요. 바뀌는 바람에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급하게 캄보디아를 해줘서 우리 너무 고맙게. 특히 올해 농가들은 일손 걱정이 컸습니다. 지난 1월 필리핀 정부가 자국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력 송출 중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인력 수급에 성공했습니다. 인력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죠.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노동직업 훈련부 장관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만 최근 필리핀 인력 송출 중단에 따라 계절 근로자들의 노동 착취와 인권 문제가 떠오른 만큼 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금 휴게 시간 등 근로 조건과 폭력 숙소 조건 등에 관한 인권 침해 방지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고용주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이 쌓이면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춘천시는 영농 시기에 맞춰 다음 달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 약 160명을 추가로 지역 농가에 연계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재산이 1년 사이 8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재산은 38억 6천만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이 같은 재산 감소 원인으로는 주식 평가액 변동과 아들의 독립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장 군수 가운데서는 김홍규 강릉시장이 55억 원, 육동안 춘천시장은 14억 원, 원강수 원주시장은 8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강원랜드가 28일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주식 배당금을 주당 930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 이후 정상 영업을 시작한 첫 해로 코로나19 직전 회계 연도인 2019년 주식 배당금 900원에서 0.79%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이사 보수 한도액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임원 보수 지침을 적용해 전년 대비 0.5% 증가한 수준으로 확정했습니다. 40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자들은 일제히 거리 유세를 펼치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의 선거운동 현장을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거리로 나선 후보들이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4파전으로 치러지는 춘천갑 선거는 강원도 내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김혜란 후보가 대항마로 나섰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미래 조일현 후보와 무소속 오정규 후보까지 나서며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허영 후보는 정부 실정을 비판하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서민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스스로를 춘천 발전을 위한 적임자라고 자처했습니다. 제가 춘천을 위해서 투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춘천 어떻습니까? 이거 당장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의 조일현 후보와 무소속 오정규 후보는 양당 정치 타파를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은 권력 구조를 바꿔야 세상이 나라를 바꿀 수 있고 나쁜 정치인들이 우리 춘천 시민들을 속여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여야 강원도당도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은 국정을 농락하는 거대 야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호소했고, 민주당은 민생경제 파탄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 지역 공룡 선거구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항만 도시인 동해 삼척과 폐광 지역인 태백 정선은 엄연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그만큼 후보자들의 공약 선정에도 애를 먹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3명의 후보가 경쟁을 펼치는 이 지역 선거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5배에 달하는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 해안과 폐광지 등이 뒤섞인 4개 지역을 묶어 탄생한 공룡 선거구 가운데 한 곳입니다. 모두 3명의 후보자들이 22대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후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 후보는 대형 SOC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공약을 내놨습니다. 기존의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주로 SOC에 대한 공약들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제 공약의 핵심은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불편 없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종합돌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는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역 국회의원으로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동해 삼척 지역의 액화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 추진과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SOC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랜드의 영속적 전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폐광기금의 납부액도 대폭 증액됐습니다. 이러한 강원랜드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온갖 규제를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계에는 방사성 중립자 가속기 설치 및 면세점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에 맞서는 개혁신당 유성호 후보. 태백경찰서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개혁신당 대표 정무특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 후보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책 공약과 지역 공약을 나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법상의 공약 불이행죄를 발의를 해서 대통령 이하 선출직들이 국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권력기관장인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을 임명직이 아닌 무공천 직선제로 선출해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는 지난 5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한 4개 지역이 묶여있는 선거구에서 과연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의 공약을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릉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28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MBC 강원 영동에서 열린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와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간 양자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두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친인척 업체의 특혜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고 후보의 전과 문제, 재산 증가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반박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영월군은 내년까지 국도 38호선에 단종의 향기를 품은 스마트 복합 쉼터를 조성합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스마트 복합 쉼터는 국도변 졸음 쉼터의 체험과 관광, 지역 정보 제공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마련합니다. 영월군은 2021년 공모 사업에 선정돼 정선 국토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진행 중이며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방문자 안내센터와 특산물 판매소, 전망대, 카페 등의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올해 지역 모든 초중고생에 우유를 무상 제공합니다. 평창군은 기존 저소득층 학생 우유 지원 사업 국비 2천만 원에 군비 2억 4천만 원과 공모사업 예산 8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역 초중고 재학생 2,500명의 무상 우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사업으로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차별을 방지하고 학교 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낙농산업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디지털 트윈 융합 의료 혁신 선도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240억 원을 투입해 의료기기 산업의 의료 분야 디지털 트윈 활용 기반 구축과 시제품 개발, 검증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원주시는 첨단 의료기기 기업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교통카드와 연계되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시범 운영합니다. 투명 페트병 회수기 누르미는 페트병 한 개당 10원의 현금을 교통카드에 적립되는 방식으로 하루 최대 200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카드에서 비용이 차감되고 투명 페트병을 무인 회수기에 넣었을 때는 카드에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이 겨울철 휴장을 마치고 오는 29일부터 재개장합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은 옛 국도 42호선 폐도로에 총 길이 2.4km로 조성해 지난 2020년 8월 개장했습니다. 특히 올해 재개장을 기념해 29일부터 4월 21일까지 모든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50%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춘천시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간 임시 휴장합니다. 춘천시는 임시 휴장 기간 동안 바닥 유리 조망 개선 등 시설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정비 후 다음 달 15일부터는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을 실시합니다. 태백시가 4월 한 달 동안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급 기한일 기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합니다. 지원은 학교 급식비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현장 체험 학습비 등으로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을 연 2회 지급합니다. 정쟁보다 정책, 말꾼보다 일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권창문입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유치를 약속합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권역별로 하나씩 두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아이들이 밤에 갑자기 아파서 서울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도 있는데 이것은 밤 11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는 7월부터 원주시가 원주의료원에 야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하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고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유치가 정답입니다. 사통팔달 교통천국 원주를 만들겠습니다. 물류와 사람이 원활하게 이동하는 원주가 될 것입니다. GTX라는 획기적인 노선이 원주를 통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주에서 강남까지 30분, 인천공항까지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실상부한 중부권, 수도권 도시가 됩니다. 이미 개통 착공한 여주 원주 간 복선 전철 사업도 28년 초까지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묵혀 있었던 미개통된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족한 부분도 마저 완성이 됩니다. 이러면 원주를 둘러싼 교통망이 확 뚫립니다. 기업도시, 교통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도시에서 단계 무실동을 순환하는 간선 노선 버스를 만들 것입니다. 기업도시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원주형 첨단산업 교육특구를 만들겠습니다. 산업 인력을 키우고 지역 인재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원주형 첨단산업 교육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원주가 역점 추진 중인 반도체, 의료기기, 미래차 등 첨단산업을 지역의 학교 그리고 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산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과 대학의 경쟁력을 동시에 키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교, 대학,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업이 결합한 교육 전형과 첨단산업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돌봄도 교육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유아, 초등, 장년 등 0세부터 100세까지 전 생애 주기별 보육, 돌봄,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원주가 정부의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원주시와 교육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공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프면 항상 토요일 밤에 아프죠. 그럴 때마다 아이들 데리고 갈 병원이 없어서 부모님들 발 동동거리십니다. 저도 아이들 키울 때 그런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빛 어린이병원을 다시 유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기관들이 원주에 더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11,000원에서 13,000원대인 의료 가산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병의원에 지원하는 운영비도 획기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들께서 휴일이나 야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심하고 아이들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원주, 아빠의 마음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김완섭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